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 유치가 그러니까 동기 대분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좀 우울한 소식부터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일에 스타트업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가 8,958억 원을 기록해서요. 지난해 1분기 3조 9,038억 원보다 77%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예. 투자 건수도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7건보다 43%나 줄었습니다. 월별로 보더라도 뭐 1월, 2월, 3월 뭐 기본적으로 1월 달에는 2,57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3% 급감됐고 2월 달에도 75%, 그리고 3월에는 68%, 조금 그래도 3월에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68% 감소한 3,427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투자 건수도 40% 줄어든 65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그 예금이나 그 안전자산의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스타트업 투자에는 좀 크게 줄어든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이너스 77% 상당히 네. 심각한 수준인데 네. 이게 문제는 지금 국내만의 상황이 아닌가 봐요. 네, 글로벌 맞습니다. 벤처 투자 상황도 많이 이제 줄었다고요. 네. 미국을 좀 보더라도 피치북스 그 내셔널 벤처 캐피탈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1분기 투자도 37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48조 7,8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13분기 이래 최저 수치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투자 건수도 3천 건 미만으로는 5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 글로벌도 다 비슷한 그 흐름인데요. 크런치베이스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유치 규모는 760억 달러, 한어로 1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1년 전에 1,620억 달러, 213조 원에 보다 사실 이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역시 좀 스타트업 규모가 초기 단계 투자 유치 규모나 글로벌 시드 단계 규모도 많이 그러니까 좀 줄어서요. 44%, 54% 정도로 감소해서 그러니까 후기 단계 투자 유치금은 그래도 430억 달러 정도로 해서 1분기보다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드 단계든 초기든 내지는 그 후기 단계, 그러니까 프리 IPO라고 하는 시장이든 모두가 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국내뿐 아니라 뭐 글로벌까지 이제 투자 시장에 이제 매서운 한파가 불고 있는 건데 그야말로 암울합니다. 좀 네.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기대를 우리 챗 GPT에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생성형 AI가 우리 업계에 지각 변동을 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제 글로벌 생성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7일까지 AWS 생성 AI 엑셀레이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10주간에 진행이 되고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생성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요. 최소 요건 제품 MVP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미 이제 개발이 돼 있고 모급이 개발이 되어 있고 18개월 이내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시드 단계의 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Y 콤비네이터 익스프레스 데모데이가 성료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그 생성형 AI를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했다네요. 여기에는 이제 기업의 264곳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 AI라든가 코파일럿 자동 코딩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기업이 기업 전체의 60%, 그러니까 1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픈 AI, 우리 그 생성형 AI, 챗 GPT를 활용한 여기에 예를 들면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이런 것들인데요. 뭐 헬스케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이런 것이 챗 GPT와 접목을 한 그런 이제 창업입니다. 예. 예를 들면 기로메 루치아노 유마 창업자는 그 고객 응대 서비스에다가 이 챗 GPT를
그 접목을 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다가 여러 가지 그 상인들이 고객을 응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챗 서비스에다가 챗 GPT를 활용한 이런 서비스들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저스트페이드라고 하는 AI를 기반으로 한 자동 청구서를 발행하는 서비스도 여기에 손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참가한 한국계 대표는 그러니까 체감상 4곳 중에 3곳이 다 AI, 오픈형 AI, 우리 챗 GPT를 활용한 스타트업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는 이 챗 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처 스타트업의 이슈 정리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만나볼 벤처 기업에 대한 소개를 좀 듣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기업을 좀 만나볼까요? 네, 우리 비즈니스가 고도화되고 선지화될수록 우리 IP, 뭐 상표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국어 도메인, 그러니까 검색창에다가 자기 도메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주소창에다가 자기 브랜드 도메인을 치면 자기 홈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쇼핑몰로 넘어가게 하는 서비스. 예전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피아라고 네.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서 25년 동안 자국어 도메인 사업만 그 우물만 파신 네피아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만 가득했던 도메인 시장에 자국어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된 기업입니다. 자,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 기업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네피아의 이판정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본인에 대한 소개와 회사 소개도 간략하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네피아는 그러니까 199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창업한 이후에 한글 도메인을 만들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의 인터넷 아버지인 정길남 박사님을 뵈면서 한글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전 세계 95개 나라의 자국어 도메인을 예.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산업을 만든 첫 번째 산업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냥 산업을 만든 거죠. 하나의 카테고리를.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네. 우리는 그동안 추격 산업 선도 따라가는 것만 잘했는데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서 나가다 보니까 사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걸 이제 인류의 3대 자동 교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자동 교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화번호 자동 교환기죠. 네. 옛날은 전화가 이제 교환센터에서 바꿔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자동 교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로 직접 걸리는. 그리고 두 번째 자동 교환기가 우리 이제 영문 도메인, 네. 영문 도메인 자동 교환기가 인류의 2대 자동 교환기로 보입니다. 그 세 번째가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면은 바로 연결되는. 네. www. 하는 거기 주소창에다가 바로 그렇죠. 회사 이름을 예, 한글로 회사 이름, 입력하는 거죠. 삼성전자 뭐 네. 이렇게 여기 뭐 서초구청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가는. 그게 이제 인류의 3대 자동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벌써 올해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의 창시자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95년도에 창업하셔서 이제 창립 28주년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리얼네임 도메인, 음성 지문 시대로의 발전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피아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원래 변리사 공부를 하다가 네. 변리사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신문에 가끔씩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관련된 용어를 다 이제 서초 중앙도서관이죠. 그래서 보다가 이제 1995년도에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도메인 네임을 영문으로 된 도메인 네임을 네.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도입했어요. 네. 최초로 도입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모든 기업들한테 캠페인을 했죠. 그래서 영문 도메인도 그럼요. 대표님 회사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셨군요. 그럼요. 상업적으로.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제 이제 서울신문이든 뭐 조선일보든 몇몇 신문에서 네. 우리를 다루고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전산원에서 저를 네. 그 도메인 체계를 만든 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영임했고 거기서 왜 인터넷 주소가 영문으로 돼 있습니까? 한글 네. 합시다. 네. 이게 여의도 초등학교 하면 여의도 영어로 쓰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한글로 여의도 초등학교에 하면 되는데 뭐 네.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 거기에 있던 위원분들이 그때 뭐 대검의 중수부장님 또 뭐 특허청의 부시사관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 예. 한번 해봐 이래 된 거예요. 네. 당신이 만들어라.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에서 컨셉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할 테니까 도와줄 겁니까 해서 시작을 한 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못 모르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글 도메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자국의 언어를 써서 주소창에 바로 입력하면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일본은 일본어로, 중국은 중국어로, 프랑스는 프랑스어로 네. 전화로 95개 나라. 95개국에. 그렇죠. 네, 도메인을 파는데 네. 제가 농담으로 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이야기를 하니까 잘 어렵다고 해요. 예. 그래서 무슨 사업하냐 그래서 제가 무슨 장사를 하냐면은 각 나라 언어를 제가 도매로 팝니다. 그래요. 네. 일본어도 도매로 제가 팔고 중국어도 팔고 프랑스어도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이제 도메인이니까 네. 그 도매로 판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남의 나라 그 자국어 주소를 다른 우리가- 나라 사람이 이렇게 판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기술이죠. 네. 그게 기술이죠. 그러니까 영어 도메인을 우리가 지금 먼저 만들어 놓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편집 이제 내용은 자국어로 말을 쓰면서 봉투는 다 지금 영어로 쓰고 있는 예. 그 웃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그 나라 언어로 된 이메일 주소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나라 모든 나라의 모국어 도메인으로 만들어주니까 각 나라에서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네. 사실 이게 도메인을 넘어서 아까 잠깐 우리 김양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브랜드 네임이잖아요.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유저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포털들이 사용자 편의성만 강조했어요. 그 프레임을 짜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 사용자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 모든 전화가 다 114로 돌리면은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전화를 걸었는데 다 114로 간다. 전화가 모든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114로만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인터넷이다 아닙니까? 네. 그 내가 많은 분들 뵈면 물어요. 가지고 계신 폰, 스마트폰 맞습니까? 물어봐요. 맞대요. 그러면 회사 본인 소속 회사 한번 쳐보세요. 그래요. 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면은 다들 포털로 간다, 구글로 그렇죠. 간다, 네이버로 간다 이래요. 그 자기 회사도 못 가는데 그 폰이 스마트합니까? 네. 아 자기 회사도 못 가는데.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어. 진짜 폰을 스마트하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네. 최소한 자기 소속된 직원들만큼이라도 자기 회사 이름을 치면은 자기 회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갈 수 있게. 그렇죠. 그걸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한글 도메인이에요. 네. 근데 그 한국에서는 하루에 이용 건수가 한 3,500만 건이 나왔어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날 우리 모든 기업들의 브랜드를 치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를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 그 트래픽을 게이트키퍼가 다 가지고 가서 포털로 가져가면은 남의 고객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포털들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인터넷이었어요.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NBN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의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그 검색 키워드를 포털에다가 광고비를 주고 네. 예,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거쳐서 보니까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하지 않고 직접 주소창에서 우리 브랜드만 치면 갈 수 있도록 네. 예, 한다는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민주화가 조금 되는 더 거죠. 이제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골집 찾아갈 때 우편부가 모르면 마을이장집 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한번 물어가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마을이장집에 가야 되는 네. 행위죠. 그러니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시대가 이제는 그게 이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해가지고요. D2C 트렌드가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인터넷도 그러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직접 소비자와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95개국에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게 네. 더욱더 대단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네. 작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요? 예. 어떤?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네. 법으로 보호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면은 그걸 게이트키퍼인 포털들이 다 가지고 가도 다들 구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법을 만들려고 대한민국 국회를 20년간 뛰어다니는데 아. 결국은 못 만들었는데 네. 유럽에서 EU에서 27개국이 그걸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인앱 결제를 바깥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EU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네. 한국에서는 대안이 있는데 법이 없고. 아. 그래서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EU에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네. 인터넷 최초 인터넷 아버지도 만나고 왔고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네이티브 랭귀지 인터넷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NLIC라고 하는데 네. 우리말로 하면은 자국어 도메인 네임 컨소시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의장을 맡았어요. 유로링크 회장으로 계시고 최초 인터넷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 제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좀 자신이 없었죠. 예. 왜냐하면은 큰 기업이 그러고 또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가진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본질을 못 본 거예요. 네. 본질은 모든 기업의 고객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지금 자동교환기 덕택에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다 124로 걸려가면은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전화번호 네. 입력하는 것보다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는 빈도수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창업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알리면 알릴수록 어떻게 되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실패를 했죠,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국회 법제화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 예, 이제 예. 2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네피아가 키워드와 광고, 이 포털과의 싸움에서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와 포털과의 싸움보다도 사실은 모든 기업의 고객을 뺏어가는 이제 모든 기업과 포털과의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피해 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다 보니 네. 그 자국 도메인, 한글 도메인 만든 저희가 가장 많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했죠. 알리고 이게 고객사의 고객이다. 브랜드를 입력한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인데 왜 인터넷 114로 가는데 고객만 하십니까? 예. 이제 이런 홍보를 좀 했는데 예. 다행히 이위에서 법이 통과하는 바람에 이제 2023년 올해부터는 사실 인터넷이 새로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 인터넷이 새로 시작된다. 인터넷을 정상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터넷은 게이트키퍼가 인터넷의 주인이 된 거예요. 네. 인터넷의 주인은 모든 경제 주체가 주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브랜드를 입력하면 다 게이트키퍼로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잠깐 우리 각국의 이후에 경제가 DMA 그 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미국의 네. IRA 법 때문에 DMA 법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설명들을 안 하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DMA, EU, 유럽연합의 DMA 법이라고 하는 것은 DMA 법이요. 네, 디지털 이제 시장법, 디지털 마케팅 액트 해서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지털 게이트 키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그러니까 지난 2021년 5월달, 그러니까 12월달에 발표가 좀 되고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다음 달인 5월부터 시행이 바로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처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3월까지로 좀 유예가 좀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골자를 좀 보면 화면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대형 포털들이 자기네들끼리의 그 장벽을 좀 쳐서 만드는 문제들, 특히나 이게 자사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우선 적용을 한다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그다음에 서비스 간의 그 뭐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 사항들을 자기네 임의로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가장 큰 것들은 아마 우리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큰 포털들이 함부로 이제 그 기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제어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예. 요 이제 사실 기본적인 그 골자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뒤늦게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아마도 이런 법이 좀 되면서 공정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어디 보면 저희한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일 수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큰 포털이 그 플랫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한테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EU에서는 이미 이제 법을 이렇게 발의를 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자국의 서비스라든가 소규모 서비스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토대를 마련하고 DTC.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DTC 아마 DTC의 이 트렌드 요즘에는 왜 우리가 그 직접 그런 포털들이나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도 자기 자사의 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뭐 나이키라든가 뭐 다이슨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이런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가 아마 좋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런 트렌드에 잘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 오늘은 그 우리 이반전 의장님도 모시게 됐던 건데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 의장님?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전화도 마찬가지고 직접 소비자 연결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인터넷도 참여 개방 공유가 그런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즘 뭐 트렌드 용어를 굳이 쓰자면은 DTC라는 용어를 쓰던데 이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소비자한테 직접 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예 모든 기업이 이제 온라인에서 자기 브랜드를 알리면 알릴수록 그 브랜드를 치면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니까 굳이 인앱 결제를 안 해도 되고, 그죠? 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그동안에 게이트키퍼가 주소창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창과 주소창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창에다가 브랜드 네임을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게이트키퍼로만 가져가 버렸죠. 네. 그래서 모든 기업의 고객이 게이트키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뭐 리얼하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기업 고객 뺏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년은 잘 인식이 못하는 이런 단점을 악용을 해서 모든 기업의 고객을 게이트키퍼의 고객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게 모든 기업의 고객을 얼마나 많이 뺏어가느냐가 네. 게이트키퍼의 매출 증대하고 그렇죠. 연동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이제 직접 연결해주는 저는 이제 브랜드 자동 교환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피할 수 없는 인터넷 3차 대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동안에 이제 남의 고객을 뺏어야 성장할 수 있는 기업과 저희 같이 남의 고객을 지켜줄 때 성장하는 기업의 이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치부심하고 와신 네. 상담하면서 네. 지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국어 도메인이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럼요. 그 이유를 네. 알 수 있게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 한글 도메인 확산을 위해서 콤피아를 또 설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이제 모바일로 전장을 변경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콤피아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콤피아는 이제 네피아의 손자 회사입니다. 손자 회사.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피아는 자체 브라우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네임 자동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체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죠. 주주창에서 방해를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콤피아라는 손자 회사를 만들어서 콤피아 손자 회사 플랫폼에서 이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생겼냐면은 사실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이제 비즈니스의 이 어떤 수익은 키워드에서 나옵니다. 키워드. 네.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키퍼 이제 포탈 같은 경우도 키워드 10만 개를 버는 돈이 구글이 연간 300조를 법니다. 네. 각 나라 언어로. 연간 300조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네이버 같으면 한 5조 정도. 네. 예, 그걸 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피아가 도메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를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그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네피아가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구도를 다시 한번 짜보자. 모바일 시대가 오고 요즘 음성으로 갈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콤피아에 모든 걸 세팅을 하고 콤피아 플랫폼을 빌리면서 콤피아는 이제 구글화하는 거고 이제 네피아는 각국의 자국어 도메인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이, 네. 이 역할을 좀 나눈 거죠. 네. 최근에 또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건가요? 이제 BTS의 아미 같은 프로젝트인데 예. 각 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일종의 특공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BTS의 아미 같은 프로젝트다? 그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예. 모든 기업의 브랜드가 게이트키퍼한테 빼앗기면서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모든 전화가 114로 가면은 경제가 온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로 모든 브랜드 네임이 다 저기 인터넷 114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혼자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BTS 아미 같은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네. 모집하고 계시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이미 다 기획했고 설계했고요. 네. 이제 주요 위원들도 볼 때 아주 이건 대단 해볼만하다. 네. 그래서 아직은 공개하기 좀 그런데 네. 7월달에 좀 공개할 예정이고 3개 대륙인데 미국은 영어, 그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은 프랑스, 이제 아시아 대륙은 이제 우리 한글, 한 3개 대륙의 언어를 가지고 한 1,000만 명 정도 특공대를 모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네. 세계 경제를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BTS의 아미를 누를 수 있는 네. 아미 같은 네, 그런 같은,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네. 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IP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공대가 그런 분들을 설득할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나 내가 사업을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특허나 뭐 등록 아니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브랜드 등록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글 도메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안 하면 빼앗기니까. 네, 그게 이제 도메인 등록이고요. 영문 도메인, 한글 도메인 등록하는 거고, 한글 도메인, 영문 도메인이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표를 등록합니다. 예,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확보하죠. 전화번호는 옛날에는 전화번호 확보가 최우선이었는데 네. 이 순서가 좀 바뀌었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확보한 내 상표나 내 상호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포털 검색창에 뭐를 치세요로 20년을 홍보해도 단 한 번도 발 안 갑니다. 예, 포털 넘어가죠. 그 이제는 자기 사이트로 직접 가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작업을 해당 기업들이 해줄 때 브랜드 가치가 축적이 되고 결국은 브랜드라는 게 오리지널 밸류 아닙니까? 네, 그럼요. 네, 오리지널 밸류를 이제 축적을 하게 되고 그 오리지널 밸류가 축적이 됨으로 해서 그 기업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盈利이익이 나면은 그걸로 재투자를 하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죠. 네, 이거 너무나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모든 브랜드 네임이 어딜 간다고요? 인터넷 114로만 가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시대를 그렇죠.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DTC 트렌드인데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직접 소비자한테 직접 갈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저희의 자국어 도메인 플랫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 네피아만 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제 그 인류 3대 자동 교양교로 할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특히 경제 주체, 이제 중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를 알리면 그 브랜드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펼쳐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는 이제 공정화법, 아까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DMA법인데 그게 디지털 게이트키퍼법이거든요. 예. 명시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디지털 게이트키퍼법이라고 EU에서. 그래서 EU에서는 27개국이 이미 그 법이 통과해서 솔루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솔루션으로 EU 27개국에서 하게 될 거고요. 거기 인구가 한 4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꽤 큰 시장이죠. 그래서 그 시장을 한 5년간 저희가 좀 개척하는 게 앞으로 5년 동안 좀 몰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피아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와원의 김영미 대표, 한글 도메인의 창시자 네피아 이판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